새벽 4시 박지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민호 씨 보호자이신가요? 병원 직원의 침울한 목소리가 어둠 속을 가득 채웠다. 지연의 손이 떨렸다. 5년간 연락을 끊고 지낸 아들의 이름이었다. 초고층 건축 현장에서 안전난간이 붕괴되면서 추락사고가. 아버지, 저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건축을 하고 싶어요.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다. 2년 전 여름, 민호는 아버지의 설계사무소에서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너는 로맨틱한 소리만 하는구나. 건축은 비즈니스야.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다면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미안하다, 민호야. 아버지가 틀렸다. 하지만 차갑게 식은 아들은 더 이상 그의 사과를 들을 수 없었다. 사고 원인은 부주의에 의한 안전난간 붕괴로 결론지어졌다. 시공사 측은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지연은 거부했다. 돈으로 아들의 죽음을 덮고 싶지 않았다. 5년이 흘렀다. 지연은 아들의 죽음을 마음 깊숙이 묻어두고 예전보다 더 치열하게 일에 매달렸다. 하지만 밤이 오면 77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아들의 모습이 악몽처럼 되살아났다. 건축가로서 평생 쌓아올린 것들이 모두 무너져 내렸다. 아들과의 균형을 잃은 채로 5년 만에 찾은 묘지는 고요했다. 박지연은 검은 코트를 단정히 여미고 민호의 묘비 앞에 섰다. 사랑하는 아들 박민호 1985-2019라는 글씨가 차가운 화강암에 새겨져 있었다. 아빠!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아이는 정중히 인사했다. 저는 박은별이에요. 아빠 보러 왔어요.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지현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아이가 향한 곳은 바로 민호의 묘였다. 아빠는 하늘 위에서 저를 지켜봐 주세요. 엄마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씩씩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빠가 지켜봐 주시니까요. 은별은 환하게 웃으며 꽃을 올려놓았다. 매주 와서 아빠한테 학교 이야기도 해드리고 그림도 보여드려요. 지연은 씩씩하고 조잘거리는 아이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웠다. 민호에게 딸이 있었다니. 그것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하면서 말이다. 죄송해요. 아이가 혼자. 여자는 말을 멈췄다. 지연의 얼굴을 본 순간이었다. 박지연, 건축가님이세요? 당신이 이 아이의 엄마인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민호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침묵이 흘렀다. 은별은 두 어른 사이의 긴장을 모른 채 아버지 묘비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빠, 오늘도 왔어요. 처음 봤지만 할아버지도 오신 것 같아요. 처음 뵙겠습니다. 할아버지! 지연이 되물었다.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민호 씨가 은별한테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할아버지는 정말 멋진 건축가라고요. 하지만 당신은 아들의 아픈 마음을 몰랐죠. 서연의 목소리에 오랜 원망이 배어 있었다. 민호 씨가 얼마나 아버지 인정을 받고 싶어 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 없으셨죠? 손녀가 있는 줄도 모르셨고요. 은별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할아버지도 아빠를 보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지현은 무릎을 꿇고 은별과 눈높이를 맞췄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서 민호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할아버지가 늦었구나. 묘지를 떠나 일주일 후 지연의 사무실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정유라였다. 명품 정장을 입고 완벽하게 화장한 그녀는
30대 초반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차가운 기품을 풍겼다. 대한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자 민호의 법적 아내이다. 유라 씨, 지연은 당황했다. 민호가 죽은 후 장례식에서 잠깐 본 것이 전부였다.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유라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제가 조사해보니 그 아이가 민호의 사생아라고 하더라고요. 이서연, 32세. 무명 일러스트레이터죠. 민호와 9년간 불륜 관계를 유지했고 딸까지 낳았네요. 사실이잖아요. 유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민호는 제 남편이었어요. 법적으로 인정받은 유일한 배우자죠. 그런데 어떤 여자가 사생아를 데리고 나타나서 상속권을 주장한다고요?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증명할 수 있나요? DNA 검사라도 했나요? 아니면 그 여자 말만 듣고 믿으시는 건가요? 유라가 비웃었다. 당신이 원한다면 검사를 해도 됩니다. 유라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당시 사고조사에서 작업자 부주의로 결론 났어요. 안전난간 검사도 정상이었고요. 유라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났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재조사를 요구한다면 어떨까요? 무슨 뜻입니까? 유라는 마지막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위협의 의미는 충분히 전해졌다. 저는 이미 최고의 로펌과 계약했어요. 언론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유라가 문 앞에서 돌아봤다. 한 달 후 친자검사 결과가 나왔다. 99.9% 일치. 은별은 분명 민호의 딸이었다. 지현은 떨리는 손으로 검사서를 서연에게 건넸다. 이제 아무도 은별이를 부정할 수 없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저를 인정해 주시고 딸도 받아주셔서요. 저는 원망만 했어요. 회사를 위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아들을 결혼시키고 5년간 연락도 안 주셔서 저는 오해했습니다.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박 선배님, 김태석입니다. 민호의 대학 동기이자 변호사인 김태석이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급히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민호 형이 남긴 게 있어요. 지연은 서둘러 약속한 카페에 도착했고 카페에서 만난 김태석은 봉인된 봉투를 내밀었다. 지연이 봉투를 열자 민호의 친필 유언장이 나왔다. 아버지께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은별이에게 제 모든 재산을 남깁니다. 그리고 서연을 은별이의 보호자로 지정합니다. 아버지, 제가 떠나도 제 딸만은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가정을 만든 것도 죄송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래된 연인 서연이를 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민호의 편지 내용을 읽고 지현의 손이 떨렸다. 3개월 전이라고 했나? 네. 하지만 묵살되었어요. 오히려 상부에서 과도한 우려라며 경고를 받았죠. 일주일 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그리고 정유라는 민호의 불륜보다 자신의 부실 시공, 안전 문제 등 회사의 비리를 지키기 위해 불륜의 일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 어차피 사랑도 없었기에. 이 유언장은 위조입니다. 사고 직전 민호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어요. 정유라의 변호사가 소리쳤다. 하지만 필적 감정 결과는 진본임을 증명했다. 김태석이 증인으로 나서 유언장 작성 당시
민호의 정신 상태가 온전했음을 증언했다. 민호는 사고 3개월 전부터 현장 안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가 무시당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상속 분쟁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사고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합니다. 재판장은 신중하게 말했다. 정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진실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지연은 민호의 사진을 바라봤다. 아들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가족과 건축가로서의 도리를 지키려 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6개월 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 유신건설은 안전규정 위반 및 증거 은폐로 유죄. 피고 정유라는 사고 은폐 교사 및 협박 혐의로 징역 3년.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재수사 과정에서 유신건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부실 안전장비를 사용했고 민호의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정유라는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다. 그녀의 오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은별이의 상속권을 인정하며 피해 보상금 50억 원을 추가 지급하라. 지연은 법정을 나서며 하늘을 바라봤다. 민호야, 이제 됐다. 한 달 후 지연의 집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은별이 그림을 들고 뛰어왔다. 높은 건물들 사이로 무지개가 걸린 그림이었다. 아빠가 만든 건물이에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집. 지연은 무릎을 꿇고 은별을 안았다. 정말 예쁘다, 우리 은별이. 부엌에서 서연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서연 씨, 저녁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거의 다 됐어요. 은별이가 할아버지랑 있으니까 훨씬 밝아졌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 지연은 발표했다. 민호 안전건축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재단이요? 건설 현장 안전교육과 한부모 가정 지원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민호 같은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서연과 은별이는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다. 저도 도울 수 있어요? 물론이지. 은별이가 훌륭한 건축가가 되면 아빠처럼 사람들을 지켜주는 거야. 네? 저는 아빠처럼 사람이 행복해지는 집을 지을 거예요.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다. 평생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건물을 지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축물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의 집, 사랑으로 쌓아 올린 따뜻한 보금자리. 저녁 식탁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져나갔다.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쌓아 올려지고 있었다. 이번에는 단단하게, 더 따뜻하게.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고맙다, 민호야. 네가 남겨준 가장 소중한 선물을 잘 지킬게. 하늘에서 민호가 미소 짓고 있는 것만 같았다. 우리가 쫓아가던 일과 성공이 끝내 지켜주지 못하는 순간에도 곁을 지켜주는 건 결국 가족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미뤄두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죠. 지금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그리고 삶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삶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따뜻한 가족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황금인생TV도 다음 시간에 더 깊은 감동을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꼭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